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바람 피우지 20살 연하 베트남 아내 목을 졸랐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아내가 사망했는데요. 국제 결혼 뭐가 문제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바람 피우지 20살 연하 베트남 아내 의심, 말다툼 중 살해한 남편, 머니투데이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고 또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텐데요.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일단은 국제 결혼 자체가 뭐 결혼을 먼저 하고 나중에 만난다든지 이거 자체가 이상하죠. 그리고 만나가지고 일주일 만에 결혼한다, 이거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그럼 그 뒤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 뒤에는 비자 장사가 있는 거예요. 비자 장사. 네, 비자 장사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19년 동안 외국인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외국인 학생들 중에 저한테 대놓고 얘기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가짜 결혼 도와줄 수 있나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가짜 결혼을 도와줍니까? 그러니까 한국의 뭐 노숙자라든지 또는 한국 사람들 중에 명의를 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돈을 주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 비자를 받는 겁니다. 이런 가짜 결혼을 하는 거죠. 이게 사실입니다. 현실이에요, 현실. 그리고 이 사람들 목적은 예를 들어서 돈, 그리고 한국 비자, 그리고 한국의 취업, 이런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물론 훌륭한 분들도 계십니다. 훌륭한 분들은 뭐 잘 행복하게 사시길 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뒤에 비자 장사가 있고 국제 결혼 업체들도 이 두 부부가 진정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한국 부부들도 황혼 이혼이네, 또 멀쩡한 부부들이 이혼 엄청 많이 하고 있죠. 요즘에 뭐 1인 가구가 계속 급증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인데 국제결혼 언어도 통하지 않는데 이러한 결혼들을 추진하는 업체들도 뒤에는 돈이 있는 거죠. 돈. 상식적으로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결혼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외국인 여성과 내가 해외 활동을 하다가 뭐 유학을 하든 해외에서 일을 하든 서로 사랑에 빠져갖고 결혼한다, 그거는 뭐 아름다운 거죠. 언어도 통하고 사랑에 빠졌고 또 진실이 통했으니까 결혼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잘못된 국제결혼, 이 시스템을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부부간 강간 제도가 진행되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아내가 비자 받기 전에는 부부관계도 참 잘했는데 비자 받고 나서는 거부했다. 그래가지고 자신이 하도 너무 열받게 해가지고 이렇게 손찌검을 했나 보죠. 그랬는데 그걸 다 녹음하고 다 촬영이 돼가지고 꼼짝없이 자신이 위자료를 물고 그리고 처벌까지 받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든지 상황에 의해서 또는 계획에 의해서 얼마든지 이거는 비극으로 치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게 이런 경우가 많아요. 비자를 받고 나면은 이혼하고, 또 예를 들어서 베트남 사람이다 그러면은 베트남 사람하고 결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트남 사람, 베트남 남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 여자랑 결혼하게 되는 거죠. 국적을 받았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국적을 받아가지고 또 자기도 국적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례들도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또 아내가 베트남에서 예를 들어서 이혼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보니까 이제 자녀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자녀들을 한국으로 데리고 들어오면서 또 여기서 빚어지는 갈등들, 이런 갈등들이 있는 거예요. 이러한 문제들이 총체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국제결혼이 서로 만나서 사랑해서 진실이 통해서 결혼하는 거는 뭐 아름다운 이야기죠. 그런데 이 업체를 통해서 초고속으로 결혼을 하는 거는, 이거는 반드시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
없으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없으면 문제가 없으면 그게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20살 연하가 왜 결혼을 하겠어요? 왜? 예, 결혼하는 이유는 목적이 결혼이나 비자나 취업 이거인 거지. 내가 사랑하지 않는 남자하고 왜 결혼하겠어요? 왜? 네, 그래서 결국에는 비극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후에 또 그 현지에 자녀라든지 이런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가 또 들어오기를 바라고 들어왔을 때 또 만들어지는 비극과 갈등, 또 이혼 과정도 굉장히 복잡한 거죠. 한국에서도 서류가 처리돼야 되고 또 베트남 같은 데서도 처리돼야 되기 때문에 복잡한 문제가 형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발 결혼 업체를 통한 이 번개불에 콩고 먹기식 결혼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 한국 정부도 이거 부추기면 안 됩니다. 뭐 예전에는 뭐 시골 농촌 총각 결혼 보내기 막 해서 막 부추기고 그 뒤에서는 결혼 업체들이 맞선을 통해서 결혼을 전개하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또 그 나라에서도 엄청나게 또 비난을 받는 경우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 또 이렇게 해서 베트남 아내가 목졸라서 살해당했다 그러면 정서가 어떻겠어요? 그 나라 정서가 한국인에 대한 정서가 어떻겠습니까? 또 국내에 있는 베트남인들의 정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이 나중에는 큰 외국인 간의 갈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한동훈이 이민청을 통해서 외국인들을 대규모 유입시키겠다 해가지고 지금 외국인 범람 시대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거는 사회적 큰 갈등이 된다. 곳곳에 문제예요. 뒤에는 비자 장사가 숨어 있다. 비자 장사가 숨어 있고 그리고 여기에는 돈이 숨어 있는 거죠. 취업이라든지 돈벌이라든지 이것이 처음부터 잘못된 그러한 과정으로 흘러가고 있고 또 비자를 받으면은 그 비자를 연장하고 또 비자를 업그레이드 시켜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영주권이라든지 국적이라든지 이 속에서 또다시 엄청난 수익률이 있는 거죠. 마진율이 있으니까 이 지금 외국인 한국 유입에 대한 일들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그 배후에는 항상 돈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돈이. 그래서 우리가 이민청이든 재외동포청이든 여기서 앞으로 비자 비리에 연루되지 않는가, 비자 장사의 이권을 챙기지 않는가, 이러한 부분들을 날카롭게 살피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